이 정도 고환율은 지금 IMF 때 한 번 있었고요. 예. 2009년 3월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이 오늘이에요. 예. 와. 그럼 IMF 때는 뭐냐? 나라가 망했을 때예요. 그렇죠. 우리 국가에 달러가 없을 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러 없어서 돈 못 갚아요라고 부도 선언한 때인 거. 글로벌 위기 때는 세계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됐습니다라고 했던 상황이었고, 근데 지금 거의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왜 이렇게 고환율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계엄 전날 1,402원이었어요. 네. 그때도 굉장히 높았죠. 근데 그때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네. 이 계엄과 직전 일이니까, 계엄 일어나기 전이니까 그때를 기본으로 깔고 계엄 이후랑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형님께서 강달러 우리 돈이 세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일단 외부 변수로 만들어 놓으셨죠. 예. 그런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는 형님이 강달러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라고 해서 상대 통화 약세를 만들어내는 구조. 이게 이제 한미 간에 지금 일단 대외적으로 저는 있었다고 보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뭐 최근에 미국이 이 내년도 금리 전망을 바꿨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점도표가 바뀌면서 내년에 금리를 4번 착착착착착 내릴 거라고 전망했다가 예. 아니야 2번이야 이렇게 전망을 바꿨어요. 쉽게 말하면 내려가는 거에 브레이크를 딱 걸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어저께 한국은행이 내년도 통화정책 방향을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가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년에 가난해집니다. 예. 경기 최악이고요. 외부 변수 최악이고요. 내수 최악이고요. 답이 없습니다. 이러다 예. 보면 우리 진짜 경기 침체 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우리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내립니다. 예. 라는 거를 어저께 이례적으로 한국은행에 선언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덜 내린다고 하고 우리는 우리 코가 석자니까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힘이 약한 은행인 우리가 금리를 덜 준다고 하니까 그렇네요. 저쪽으로 돈이 쏠려가죠. 그렇네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 나 같아도 한국 돈 버리고 미국 돈 사겠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외부 변수로 이 강달러 상황이 생기고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어저께 런던에서 1,460을 찍었어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보나마나 환율이 올라갈 것처럼 예상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문제인데요. 예. 계엄 전에 이런 상황은 계엄 전이나 지금이랑 얼추 비슷하다고 보고 1,402원이었는데 오늘 1,464원이란 말이에요. 네. 불과 2주 만에 60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환율이 쉬지 않고 우상향한다고 했을 때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을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에요. 와, 그걸 2, 3주 만에. 그걸 2, 3주 만에 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예. 사실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그렇죠. 일어난 거예요. 네. 이거는 오직 계엄 변수로 봐야 됩니다. 아. 뭐냐? 보통의 강달러 그리고 고환율에다가 계엄이라는 이 추가 부스터가 장착이 되면서 환율이 위로 터진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았어. 그 계엄 변수도 알았고 외부 변수도 알았는데 오늘 왜 네가 환율을 첫 번째 주제로 가져왔냐면 지금부터 아주 민감한 국면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려고 네. 가져온 거예요. 이제 3단계 얘기입니다. 네. 기본적인 얘기, 계엄 변수 얘기. 뭐냐면 우리가 너무 고환율이 되면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그러면 외환 당국에서 소위 말하는 환율 방어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환율이 높으면 경제에 너무 큰 부작용이 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환율 좀 조정하자. 근데 이걸 대놓고 하진 않죠. 왜냐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니까. 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환율 방어선을 딱 설정했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달러를 때려박으면서 환율을 막고 있는데 방어선에 만약에 실패해봐요. 그러면 금융당국이 진 거야? 그렇네. 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거든요. 예. 그러면 뭐예요? 환율 더 튈 수도 있네. 방어선을 설정하지 아니한만 못한 결과가 그렇네요. 나오죠. 돈도 그대로 버리는 거고요. 예. 당국의 약세를 보이면서 환투기 세력에게 오히려 더 큰 명분을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방어선을 잘못 설정하거나 설정됐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것은 아니야만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교수님 같은 전문가나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알죠. 이 정도에서 오늘 환율이
내고 물량이 나왔거나 방어 물량이 나왔거나 네. 압니다. 그게 1410선에서 한번 있었고요. 지났으니까 말씀드립니다. 20에 한번 있었고요. 27에 한번 있었는데 30에서 4, 50 왔다 갔다 할 때는 계엄 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 방어선이 흐릿했어요. 예.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요 영업일로 3, 4일 전에 정말로 우리나라의 환율 방어선이 오픈이 됐어요.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1450선이라는 게 오픈이 됐습니다. 1450선이요. 예, 1450원에서 한국금융당국이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에 진지를 구축했구나라는 게 예. 오픈이 됐는데 그게 뭐냐? 일단은 국민연금이 환해지 않은 포지션이 노출이 됐습니다. 일부러 노출했다는 얘기도 있고 노출된 김에 방어하자는 얘기도 있고 방어를 잘하기 위해서 허장성세로 노출했다는 얘기도 좋고 그냥 기밀이 샜다 다 좋아요. 뭐 이유 불문하고 노출이 됐어요. 네. 그래서 1,450원에 국민연금이 환에 개입한다라는 게 노출이 됐는데 지 맘대로 개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정부의 다 전략 속에서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할 때 그냥 생짜로 투자합니다. 나 미국에 있는 빌딩 사고 싶어? 테슬라 주식 사고 싶어? 그러면 시장에서 달러 바꿔가지고 그냥 사요. 가서. 근데 환율 값을 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왜냐하면 지금 환율 값 고정할 필요가 없는 게 외국에다 투자하고 나면은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그 돈은. 뉴욕에다 산 빌딩 언제 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해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 환해지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규정상으로는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예.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네가 좀 급하면 잠깐 해라고 하는 걸 전술적 환해지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지분의 약 5%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니야 전술 말고 더 큰 범위에 전략적으로 너 환해지 한번 할래? 라는 게 추가 10%까지 가능해요. 예. 그럼 합치면 15%죠. 그게 75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750억 불 정도에 해당하는 달러를 가지고 환해지라는 고정값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을 할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네.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언제 그 750억 불을 몇 원에 맞춰서 할지는 미정이었는데 예. 요게 1450이 넘어가는 순간 버튼이 계속 눌러진다라는 게 요 며칠 전에 밝혀진 거예요. 예. 1449까지 가만히 있다가 50이야? 야 달러 풀어. 음. 50일 넘어가서 빨리 풀어. 떨어뜨려. 이렇게 버튼을 계속 누른다는 예. 게 밝혀진 겁니다. 첫 번째예요. 이런 일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국민연금이 달러가 필요할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사는 제일 큰 손이 국민연금이거든요. 어떤 날은 막 절반씩 사버리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 안 그래도 지금 달러를 많이들 사가지고 우리나라 돈을 팔고 달러 사서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달러 값이 많이 오르는데 예. 너까지 시장에서 달러를 사면 어떡하니? 큰 손 너는 좀 빠져. 라고 하는 게 한국은행과 국민은행의 달러 스왑이거든요. 예. 시장에서 사지 마. 달러가 오르니까. 너는 그냥 일로 와. 내가 창고에 있는 달러 바꿔줄게. 요게 스왑이에요. 예. 근데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스왑 계약을 하는데 2022년에 우리 100억 불 정도만 하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한도가 500억 불까지 늘어났는데 네. 3일 전에 650억 불로 늘었습니다. 어휴. 국민연금에 환했지 750억 불, 1450에 맞춰. 그리고 국민연금 너 여차하면 내가 달러 꿔줄게. 일로 갖고 와. 650억 불. 네.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점점 국민연금이 동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자 여기다가 한술 더 뜹니다. 한국은행이 야 시장에 야 외채들 돌아다니는 거 있지? 야 갖고 와. 내가 그거 달러로 바꿔줄게. 라고 하는 돈을 한국은행이 사실상 선언하는 게 얼마냐? 150조. 150조요. 네, 150조. 야 나 150조 쏠 테니까 갖고 와. 현재 19.6조가 집행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150조까지. 자 그다음에 달러를 실제로 푸는 건 누가 푸냐면 시중은행이 풀어요. 네. 선물한 가지고 풉니다. 얘기 복잡하니까. 근데 은행이 저 선물안을 많이 취급하고 싶어요라고 해도 감독 당국이 평소에는 야 그거 위험하잖아. 너 그거 맡겨가지고 달러 바꿔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너 그거 하다가 다치면 너 위험해지면 너 고객 돈 맡긴 사람들이 너 때문에 부실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금융 위기 오는데 너 위험한 거 하지 마라고 해서 국내 은행은 자기 자본의 50%까지만 선물한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들은 250까지만 해. 더 이상은 위험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규정을 풀었어요. 야 국내 은행 야
50 더해 더 70까지 해버려. 뭐 외국 지점 야한 370까지 해버릴래? 이렇게 한도를 풀어줬어요. 네. 점점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도를 풀어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내년에 중요한 테스트 있지 않아요? 라고 은행이 물어보는 거죠. 저희가 어떤 위험이 생겼을 때 이 정도 위험성으로 은행이 흔들리는지를 검사해 보는 걸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모든 금융기관이 다 합니다만은 저 이 테스트에서 불합격하면 어떡하죠? 그래. 그래서 내가 내년에 너희들한테 안전하게 자본금 확장하라고 할 예정이었어. 근데 선물한 많이 하고 달러 많이 취급하라면서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 니네들 테스트할 거 연기해 줄게. 라고 해서 스트레스 자본 완충을 내년도 하반기로 밀어줍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왜 민감하냐면요. 잘 보세요. 예. 원래 우리나라가 지금 외부 변수, 미국과 한국 금리, 우리 경제 이런 것 때문에 환율에 매우 큰 상방 압박을 받고 있었죠. 그렇죠. 여기다가 계엄 내란 반란군들이 나와서 쑥대밭으로 시장을 불확실성 속으로 몰아내면서 예. 외국인들 짐싸 시장 불안하게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난리를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뭘 했느냐? 야, 1,450에 막어라고 해서 국민연금 환했지, 스왑, 선물한, 은행의 선물한 환도, 한국은행 RP, 그다음에 스트레스 테스트 완화. 이 다양한 복합적인 전략을 네. 쓰기로 마음 먹었던 이 순간에 네. 이 순간이 언제냐? 어제 오늘이에요. 아. 즉 우리 환 당국이 카드 하나 말고 1, 2, 3, 4, 5를 야 동시에 해서 1,450에서는 막어! 자, 예. 라고 하는 게 다 시장에 노출됐는데 근데 결국 오늘 넘었다는 거예요. 못 막았네요. 이게 그래서 아주 민감한 날을 오늘 우리가 지나갔다는 이야.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 이게 오늘이 넘어갔거든요. 예. 그럼 내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대로 무너질 겁니까? 그럼요. 제가 볼 때는 1,450선으로 계속 낮추기 위해서 앞으로 돈이 계속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렇겠죠. 계속 들어가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 오늘부터 계속 쭉 담가서 내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성공을 해야 되겠죠. 예. 어떻게 성공할까요? 우리가 국민연금이든 뭐든 돈을 때려 넣어서 우리가 우리 돈으로 끌어내리는데 성공하려면 시장이 쫄아서 안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 시장을 안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총리가 정치적 불확실성 엄청 키우는 일을 저질렀고 네, 네. 오늘 저도 실시간으로 뉴스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스스로 내일 탄핵을 불렀단 말이에요. 네. 내일 총리 날라갑니다. 일단 네. 일단 탄핵 표결돼요. 예. 외국 투자자들이 볼 때 야 한국 계엄 마샬로 쿠데타 아니야? 어마어마한 시장의 불안이 있었는데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3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어요. 예. 아 한국 그래도 힘이 있나? 그 다음 주에 탄핵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계엄 때 큰일 났고요. 3시간 만에 풀려서 안도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틀이 지난 게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 날 아침에 2차 계엄 소식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금리와 환율이 급등했어요. 발작했거든요. 네, 네. 근데 2차 계엄 안 한다고 차관이 발표하면서 내려갔어요. 네. 그 다음 날이 토요일입니다. 1차 계엄 실패, 아니 1차 탄핵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가 맞아요. 왔죠. 지금 이거 쭉 보세요. 근데 그 일주일 지나고 나서 탄핵이 가결됐어요. 다시 안정세. 근데 오늘 어떻게 됐느냐? 오늘 드디어 전국 불안이 다시 폭발했거든요. 하필이면 환율에 관해서 당국이 모든 카드를 쓰기로 마음 먹은 순간 이 내란 반란 세력들이 오늘 정치적 불확실성을 폭발시키면서 이 금융계의 노력을 그나마 하고 있던 이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을 저질렀어요. 전 그래서 이거 나라 절단내는 세력들이 지금 이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날이었다.